자, 유통정보 우리 지금 제1장 유통정보 이해, 그 다음에 제2장 지식경영, 제3장 주요 유통정보 기술까지 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4장 유통정보의 활용, 그 다음에 제5장 정사 상거래 이해, 이걸 이제 우리가 유통정보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이제 먼저 111페이지 유통정보의 활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제4장입니다. 자, 유통정보의 활용입니다. 자, 이쪽 파트는 이제 그 용어가 하나 나오죠. 이제 새로운 용어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게 나옵니다. 자, 항상 이 용어가 나오면 그 정의가 중요하죠. 자, 얘는 뭐냐? 그 웨어하우스라는 건 하나의 창고잖아요. 데이터 창고. 그래서 어떤 공통 형식으로 변환해서 이론적으로 이제 관리, DB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하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제 기반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된 데이터를 공통의 형식으로 변환해서, 이게 키죠. 변환해서 이론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정의 꼭 알아두시고요. 제가 웨어하우스는 창고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밑에 데이터의 창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경납이나 분석 반복까지도 포함해서 조직 내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죠. 그래서 얘는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여기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즉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기업 내 여러 부분에 널려 있는 개별 시스템을 활용 목적별로 통합해서 마케팅이나 상품 진열 방식 등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보관해 주는 하나의 우리가 대형 전자 정보 창고다.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근데 시험제와 연결돼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때 나올 수 있는 게 밑에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하나 다룰 건데요. 이 특징이 시험 문제가 좀 출제가 잘 돼요. 자, 그래서 항상 그 웨어하우스가 있다. 그럼 그 특징은 무엇이냐? 그 특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특징으로 갑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이 주제 지향성, 그다음에 통합성, 일관성, 그다음에 비휘발성, 그다음에 시계열성, 접근 가능성 등의 특징이 있죠. 각각 어떤 게 특징인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주제 지향성입니다. 주제 지향성. 주제 지향성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고객, 제품, 고객과 제품 등과 같은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서브젝이라고 합니다. 주제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냥 그 뜻 그대로 그냥 여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통합성입니다. 통합성, 또 우리가 일관성이라고 하죠. 일관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제 어떻습니까? 전사적 모델에 기초해서 통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운영 시스템의 대부분은 이제 데이터가 많은 부분이 중복됨으로써 하나의 사실에 대한 다수의 버전이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러한 데이터를 전사적인 관점에서 통합한다는 게 키겠죠. 그래서 전사적인 관점에서 통합한다. 이게 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많이 좀 물어보는 건데요. 자, 비휘발성이라고 하죠. 자, 비휘발성. 자, 이건 이제 읽기 전용이라고 하는데요. 읽기 전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읽기 전용, 리드 온리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데이터베이스로서 갱신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환경에서는 데이터 로드와 활용만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읽기만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갱신이 안 되고 데이터 로드, 활용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시계열성이라는 거죠. 자, 시계열성이라는 자체는 역사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텐데, 시간과 관련되면 기간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성 또는 역사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일, 월, 연, 회계 기간 등과 같은 정의된 기간과 관련해서 저장된다. 자,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접근 가능성입니다. 접근 가능성.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나 자료 구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조직의 관리자들은 그들의 PC로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쉽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관계형이에요. 자, 관계형이다. 자, 이거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단순한 데이터의 저장 창고가 아니라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많은 데이터를 다차원적으로, 다차원자가 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다차원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객이나 상품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다차원적. 그래서 고객이나 상품 우리가 여러 가지 특성, 여러 가지 속성을 다차원적으로 신속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OLAP라는 거가 이제 분석이 나오죠.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문제와 연결시키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222페이지 갑니다. 자, 222페이지 가시면 문제가 나오죠. 자, 갑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222페이지 8번 문제 들어가죠.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으로 바라지않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시간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작용한다. 시계열성이죠. 데이터 코드로 통합된다. 통합성. 일정한 주제별로 구성을 필요로 한다. 주제 지향성. 그 다음에 비휘발성을 가지고 있다. 비휘발성. 근데 데이터 양이 최소화되어 있다. 그런 건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제 지향, 그 다음에 통합성, 비휘발성, 우리가 시계열성, 역사성, 접근 가능성, 관계형이 있는데 지금 보는 데이터 양이 최소화된다는 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다음 내용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성입니다. 구성. 자,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자, 이제 큰 제목이 이제 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성으로 또 가도록 하죠. 자, 갑니다. 원시 데이터 계층, 데이터 웨어하우스 계층,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데이터의 추출, 데이터 재정, 데이터에 대한 조회 활동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항상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각각 어떤 것에 대한 구성이냐를 키를 잡아야 되는데, 자, 원시 데이터 계층은 무엇이냐? 자, 합니다. 자, 기존 메인프레임 애플리케이션 또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외부 데이터 소스를 포함한 수많은 소스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들 소스로부터 추출되어 변환 및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적재한다. 그래서 원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우리가 웨어하우스의 계층. 자,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죠. 우리가 계층은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제가 있었죠. 그래서 키워드가 주제 중심적 통합이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계층화가 되어 있느냐. 통합적. 주체 중심적, 통합적. 그 다음에 시계열적. 시계열적 데이터를 집합합니다. 데이터의 집합. 이렇게 형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대량의 데이터가 축적된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활용은 최종 사용자에게 맡기는 계층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 클라이언트 계층. 자, 클라이언트 계층은 자, 이건 어때요? 우리가 사용자들이 정보를 유저들이 정보를 접근 분석할 수 있는 수단,
통합된 데이터의 결과치를 볼 수 있는 계층입니다. 클라이언트 계층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라는 게 키겠죠. 사용자들이 정보를. 그래서 액세스하고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별도의 지식 없이도 통합된 데이터의 결과치를 볼 수 있는 한 계층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번은 자, 소매 데이터 하우스인데요. 자, 소매 점포에서 나오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제 뭐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자, 소매 데이터 하우스는 보통 각 점포에서 나온 거래 자료, 고객의 주소, 전화번호, 인구 통계, 고객 심리, 라이프스타일 같은 구체적인 고객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 정보로 구성. 그래서 또한 경쟁업체와 그 영업 지역 점포에 대한 정보도 이제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점포는 매장 규모가 너무 커서 고객들이 가끔 물건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점포는 고객 영수증부터 우리가 이게 키죠. 장바구니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각 고객이 주로 구입하는 상품별 그 종류가 카탈로그죠. 그래서 카탈로그가 우리가 자료를 이제 수집하는 거죠. 무엇인지.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캐낸다는 얘기죠. 마이닝. 이 기술을 사용해서 수집해서 캐내서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을 구매 기초해서 여러 집단으로 묶는다. 이러한 장바구니 분석은 점포 배치와 판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장바구니를 분석한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점포를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판촉에 우리가 의사결정에 사용된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본다면요. 자, 이 소매 점포에 따라서 분석하는 건 뭐예요? 점포에서 나온 거래 자료, 고객의 정보를 구성해서 그걸 가지고 장바구니 자료를 수집한다는 거예요. 그 상품에 대해서 자, 이 자체가 어떤 고객이 우리가 보통 고객이 되느냐, 또 어떤 특성이 있냐, 그 사람들은 어떤 상품을 주로 구매하느냐, 얼마만큼 또 구매하느냐, 그 또 구매 빈도는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고객을 구매에 기초하는 여러 집단을 묶어서 우리가 장바구니 분석은 점포 배치와 점포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판매 촉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된다. 소매라는 자체는 소매 점포에서 나오는 하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5번은 이제 데이터 마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 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는 범위를 좁게 설정해서 이 구축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데이터 마트는 이제 범위를 좁게 설정한다. 그래서 데이터 마트 자체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키워드가 어떻습니까? 이 다섯 번째 데이터 마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겠어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는 우리가 보는 지금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계속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DW 이렇게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약자로 하겠습니다. 그냥 나오니까. 그럼 얘보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는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범위를 좁게 한다는 게 키포인트죠. 좁게 해서 구축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기업 전체보다는 특정 특정 사업에 대한 우리가 부문의 요구에 더 적합하다.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 정보 수준의 변천 과정보다는 이제 의사결정 지원, 정보 전달을 최적화해서 요약하거나 또는 샘플 데이터 관리를 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는 게 나오죠. 데이터 웨어하우징.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는 자체는 개방형 시스템을 도입으로 여러 부분에 흩어져 있는 각종 기업 정보를 최종 사용자에게 쉽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해서 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징에 대한 특징은 자, 데이터 웨어하우징이죠. 데이터 웨어하우징. 자, 데이터 웨어하우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키는 경영자의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EIS가 있죠. EIS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DS를 합쳐서 구축하는 사용되었던 이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 요약된 정보를 우리가 선택해서 새로운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구축해서 이를 활용하는 하나의 절차와 과정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ing라는 걸 쓰겠죠. 데이터 웨어하우징. 그래서 밑에 구성은 항상 의의가 이끈 구성이 있죠. 자, 구성은 데이터 웨어하우징의 구성 요소는 기존 데이터의 변화, 추출, 통합 과정,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로딩 관리 과정, 그다음에 미들웨어, 사용자들의 액세스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질의사항이나 보고서, 작성 도구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찾기 위해서 아까 OLAP가 있었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분석, 우리가 프로세싱을 얘기합니다. 를 도구로 이용한다는 얘기죠. 도구를 이용하여 것이 보통 보편화되어 있다. 그래서 OLAP는 이제 분석 프로세싱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을 봤으면 이제 필요성을 보는데요. 자, 이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목 위주로 갑니다. 필요성. 자, 어떻습니까? 일단 데이터 웨어하우징의 활용은 왜 그래요? 왜 활용할까? 자, 이걸 통해서 어떤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요. 의사결정 필요 밑줄. 그럼 대량의 운영 데이터가 발생하는 분야에서 자, 과거 및 현재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장 변화와 미래 예측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밑줄 쳐주세요. 과거 및 현재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때요? 시장 변화, 미래 예측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은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과 연계될 때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고객의 ID 카드를 통해서 수집돼서 그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보관되어 충성스러운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이제 판촉 활동을 위해 사용된다는 거죠. 자, 필요성 같은 경우는 좀 그 키워드를 좀 잡겠는데요. 자, 필요성에 대해서 자, 어떤 것이 이제 중심적인 얘기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용함으로써 자, 어떻습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이제 필요성은 자, 고객들의 제일 중요한 게 고객들의 이제 구매할 동향입니다. 구매 동향. 그래서 얼마만큼 어떤 것을 구매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신제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겠죠. 신제품에 대한 신제품이 출시돼서 신제품에 대한 어떤 반응도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반응이냐. 그다음에 제품별 수익. 그러니까 수익률 등 세밀한 마케팅 정보를 얻습니다. 세밀한 마케팅 정보를 얻는다. 이게 이제 키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별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회사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로 일원하여 관리함으로 그 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관계형. 자, 우리가 여기 키죠. 이쪽 쳐보세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관계형 이 데이터 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많이 쓴다는 거가 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많은 그 엄청난 용량의 데이터를 그냥 저장만 하고 보기만 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따라서 이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충분히 분석해서 회사 의사결정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웨어하우징에 대한 특징을 이제 가겠는데, 얘는 이제 개방형 시스템의 도입으로 여러 부분에 이제 흩어져 있는 각 기업 정보를 최종 사용자에 쉽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반대한 양의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특징은 한번 좀 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징에 대한 특징은 또 봐야 되죠. 우리가 하우징의 특징입니다. 자, 특징은 어때요? 아까 봤던 우리가 앞쪽에서 EIS와 그 다음에 DDS를 합쳐서 구축한다 그랬죠. 그래서 경영자 정보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용되는 이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 요약된 정보를 선택해서 새로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어떤 절차와 제가 과정이라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제 다양한 정보 원천으로부터 나온 자료를 분석하고 이 정보 처리가 가능한 환경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가 보통 소스 데이터라고 하죠. 소스 데이터가 있으면 소스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분석해서 정보를 우리가 처리, 그 다음에 어떤 그 가능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환경으로 이제 이 가능한 환경으로 이제 조정한다. 조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들은 이제 특정 고객을 위한 판매 촉진 방법의 기획부터 매출 증대를 위한 점포 내의 상품 진열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정보를 끌어내는 다양한 과정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는 자체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죠.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이제 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대량의 운영 데이터가 발생하는 분야에서 과거 및 현재 데이터 분석을 항상 시장 변화와 미래 예측까지도 가능하다. 이게 하우징이라는 특징을 하겠어요. 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있네요. 자, 하우징을 이제 봤으면 마이닝 이제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그러니까 마이닝이라는 자체는 이제 이것도 이제 시험 출제가 잘 되는데요. 출제가 높은 빈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산에서 광물을 캐낸 거예요. 광산에서 광물을 캐내는 게 마이닝이에요. 그러면 최근 이제 효과적인 우리가 이제 CRM이라고 이제 있죠. 정확하게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고객 관계 관리를 위한 데이터 마이닝이 큰 관심인데요. 어때요? 기업들이 좀 더 효율적인 이 CRM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이 CRM을 많이 쓴다면 이 마이닝을 통해서 자사의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아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닝을 씀으로써 그죠? 이 고객 관리하기 위해서 자사의 고객에서 그래서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어 마케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마이닝은 데이터의 내부의 지식 발견 과정의 일부다. 마이닝의 이제 의의는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과거에서 찾아내지 못했던 데이터 모델을 새로이 발견해서 실행 가능한 유용한 지식을 추출해내는 과정을 말한다. 이게 이제 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찾아서 낸 지식은 의사결정에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닝에 대한 그 프로세스. 자, 항상 여러분들이 과정이라는 자체는 항상 객관식 시험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이제 문제를 지금 냈는데, 자,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의 프로세스입니다. 자, 프로세스는 1단계에서부터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4단계, 5단계. 딱 우리 오지선다 내기 때문에 아닌 거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 게 이 순서죠. 데이터 추출입니다. 데이터를 추출하고 탐색하죠.
탐색하고 교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단계 모델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한다. 자, 추출해서 평가하는데 탐색하고 교정하고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앞자만 따서 뭐 추탐 교단평 이렇게 보는데, 자, 이건 이제 222페이지로 갈게요. 222페이지 가시면 9번이죠. 자, 어때요? 추탐 교단평.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그죠? 그래서 먼저 추출이 먼저 나와야 되고 마지막은 평가입니다. 그래서 추출하고 평가가 있는 것은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잖아요. 근데 이제 탐색 교정 단계. 그래서 추탐 교 우리가 단평 우리가 어떻습니까? 추탐 교단평. 추탐 교단평.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마이닝에 대한 원리 정도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그 원리가 이제 순서가 있어요. 이것도 순서대로 이제 보시는데, 자,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의 원리입니다. 원리는 이 마이닝이나 아까 광산에서 제가 땅을 캐 내려가서 이제 보석을 찾아내는 것을 마이닝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유용한 지식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가장 낮은 곳,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이닝은 캐내는 거니까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낮은 거, 중간, 가장 깊은 거,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가장 낮은 것은 내장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얕은 곳이죠. 가장. 그래서 지식은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는 강경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지리문으로 추출할 수 있다. 그래서 다 적어볼게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는 강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어떻습니까? 위한 지리문이죠. 지리문으로 추출할 수 있다. 자, 이 S라는 것은 이제 구조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큐리는 이제 지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랭귀지는 언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조화된 지문의 언어, 지리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보다 조금 더 깊은 것은 조금 더 깊죠. 조금 더 깊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조금 더 깊다. 깊은 곳은 자, 우리가 요거죠, 요거. 우리가 OLAP. 그죠? 자, 요게 이제 어떻습니까? 그 밑에 그 온라인이에요. 온라인에 대해서 분석 프로세싱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따 배우겠지만 온라인 분석 처리라고 봐야 됩니다. 분석 처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은 곳에서 매장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OLAP 온라인 분석 처리. 그래서 밑에 배울 겁니다. 근데 가장 깊은 거, 가장 깊이 우리가 내장된 거. 자, 캐내기가 어렵죠. 의사결정 나무다. 의사결정 나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뭇가지 모양으로 의사결정이 되는 거죠. 옆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전문가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의사결정 시스템, 의사결정 나무라든지 좀 전문가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스템.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같은 고급 기법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죠. 놔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캐낸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광산을 캐내듯이 보석을 찾듯이 캐내는데 그 분석하는데 낮은 게 있고 좀 깊은 게 있고 더 깊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낮은 것은 어떻게 돼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는 강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지리문을 추출하는 거고, 중간에 이제 OLAP, 우리가 온라인 분석 처리로 하겠고, 가장 깊은 거는 좀 캐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의사결정 나무라든지 전문가 시스템이든지 인공지능 같은 고급 기법을 사용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의 기법은 이제 전통적 통계 기법인 연간 규칙 분석이나
순차적 패턴 분석과 같은 군집 분석 등이 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좀 전에 이제 가장 깊이 매장되어 있는 의사결정 모형이나 전문가 시스템 모형, 그다음에 이 신경망과 같은 인공지능형이라는 건 뭐냐면 고도의 인공지능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분석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사용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일단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의의는 가져가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간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데이터를 공통의 형식으로 변환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공통묘소 변환, 이론적 관리하는 DB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 대형 전자 정보 창고가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 주체지향, 통합, 물관, 그 다음 비휘발성, 읽기 전형, 시계열성, 역사성, 그 다음에 접근 가능성, 간계형. 올해는 우리가 온라인 분석으로서 이제 배워야 될 거죠. 여기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 데이터 웨어하우싱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구성은 이제 원시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이언트 계층. 소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그냥 소매 점포에 따른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뭐냐? 그래서 장바구니에 우리가 수집해서 구입한 상품 카탈로그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서,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걸 좀 전에 배웠잖아요. 그걸 기술로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객을 구매 집단을 묶어서 장바구니 분석과 점포 배치와 앞으로 판촉의 의사결정에 하는 데 사용된다. 데이터 마트는 어떻게 돼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좀 범위를 좁죠. 그래서 구축한다. 특정 부분의 의사결정이다. 하우징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데이터 웨어하우징은 어제 봤듯이 이 EIS와 DDS를 구축해서 이전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베이스에 분석 요약된 정보를 선택해서 새로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절차와 과정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구성되어 있는 거는 한번 보시고, 필요성이라는 자체는 어때요? 당연히 그 웨어하우스를 이용함으로써 고객들의 구매 동향, 신제품에 대한 반응도 제품별 수익을 세밀한 마케팅 정보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목적별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전 회사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로 일원해서 관리해서 하나의 관계형 데이터 관리 시스템으로 이제 사용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사용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징에 대한 특징은 아까 얘기했던 정의로서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거고, 마이닝이라는 자체는 아까 기술 마이닝이 썼죠. 그래서 이 CRM 고객 어때요? 이 CRM에 대해서 많이 쓰이다. CRM에 이제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사의 고객이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이제 대용량의 과거에 찾아내지 못했던 데이터 모델을 새로이 발전해서 유용한 식으로 수출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아까 추탐, 교당, 평, 그래서 프로세스가 있었고, 그 분석에 대해서는 지식에 대해서 마이닝이다 보니까 제일 낮은 거, 조금 더 깊은 거, 그냥 가장 깊은 거. 낮은 거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지리문.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은 거는 지금 다음에 배우실 온라인 분석 처리, OLAP. 그 다음에 가장 깊은 것은 의사결정이나 인공지능, 고급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116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OLAP가 제가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온라인 분석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봐야 되죠. 자, 그러면 4번입니다. 페이지 우리가 116페이지죠. 그래서 온라인에 대한 OLAP,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온라인 분석적 과정. 그래서 온라인 분석 처리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의 과정입니다. 처리 과정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온라인 거래 처리에 대한 상대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코드는 이제 이 OLAP는 이제 동적 모델로부터 정보를 생성, 조작, 활성화해서 종합하는데 필요한 역동적 기업 분석으로 정리했다. 그래서 이 OLAP에 대한 것은 자,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최종 사용자가 우리가 다차원
정보에 직접 접근을 하여 대화식으로 대화식으로 정보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어떤 어떻습니까? 과정이다. 프로세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정보의 형태는 이제 다차원 정보는 사용자에 의해서 기업의 실제 차원, 제품, 부서, 지역 등을 반영하는 정보다. 정보의 다차원성은 이제 OLAP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 OLAP를 다른 용어로 본다면, 자, 원래 이제 다차원 분석이다라는 자체가 키겠죠. 그래서 얘는 다차원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차원 모델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 다차원 모델은 이제 일반적으로 큐브라는 뜻은 입체적이라는 뜻이에요. 입체적으로 표현된다. 이건 이제 차원은 이제 큐브를 구성하는 축으로 이제 간주되죠. 예를 들자면 이제 변수, 매출액이나 판매량. 자, 매장이 서울이냐, 인천이냐, 대전이냐, 지역별, 제품, TV, 컴퓨터 이런 3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큐브를 이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서 다차원 모델로부터 서울 매장에서 각 제품별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3개 차원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3번이 이제 그러면 OLAP 이 온라인 분석 처리와 그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어떤 차이가 있냐? 자, OLAP는 서버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다차원 정보를 제공하는 분석은 데이터 마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LAP는 이제 서버는 비즈니스 룰에 의해서 기존의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어떤 연산 엔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사용자의 우리가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이 축적된 많은 데이터 사용자 관점에서 이제 주제별로 통합되어 있다는 건데, 주제별로 통합되어 있다. 주제지향성이죠. 별도 장소에 저장해 놓은 데이터로 이해할 수 있다. 사용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보의 저장소를 만드는 데 있다. 따라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는 더 상세한 데이터가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쟤보다 더 상세한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게 키겠죠. 그래서 OLAP는 서버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며 보안 관계예요. 그러니까 대체가 아니라 하나의 보안이지 완전 대체는 아니겠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OLAP 시스템은 이제 사용자에게 일관되어 신속한 응답 속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차원 정보를 물리적인 공간에 잠시 저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터 마트를부터 실시간으로 다차원 데이터 구조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기법을 병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 스타트를 끄는 게 유통정보의 활용에 데이터 웨어하우싱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그다음에 특징이 이제 여섯 가지가 있어서 아까 나왔었죠. 꼭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웨어하우스의 구성, 그 다음에 소매,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를 봤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징에 대한 의의도 체크하시고, 구성 필요성, 특징, 이렇게 데이터 마이닝, 의의, 그 다음에 프로세스, 원리, 기법, 그 다음에 OLAP가 있으면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는 자, 어떻습니까? 더 상세한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서버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보안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큰 제목이었고, 두 번째는 데이터 웨어하우징, 데이터 마이닝, 그 다음에 OLAP, 온라인 분석 처리, 이 분석 과정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요. 다음은 이제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또 들어가게 되면 또 끊기니까 다음에 이제 배우실 게 고객 충성도입니다. 고객 충성도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CRM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까 고객 관리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연결시켜서 우리 이 고객에 대한 충성도 프로그램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CRM이 있고 이 CR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음에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